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찰 헌법 담당하는 신동욱 선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 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여러분 느낌 어떠셨어요? 사실 작년 2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이제 되게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열심히 많이 준비하신 분들일수록 약간의 그 허탈감이 한편으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지금 난리죠. 너무 어려워도 문제인데 이렇게 너무 쉬워도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뭐 동점자가 속출하고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뭐 200점 넘고도 불합격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정말 어떻게 이제 설명해야 될지 너무나 이제 한편으로 안타깝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고득점을 하고도 뭐 2차 시험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200점 넘고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고득점자가 많아서 전 과목 이제 만점자도 있고 뭐 헌법은 이제 뭐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우리 연락 온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뭐 이제 100점 맞은 친구들 너무 많고요. 하나 틀리면 좀 이제 아쉽고 두 개 틀리면 너무 이제 힘들 정도로 이런 시험이 된다는 게 정말 상상할 수 없었죠. 어찌됐건 고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득점을 했음에도 합격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여러분 점수를 아시고 또 이게 이제 합격 컷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지 대략 지금 이제 아웃라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고 혹시 아쉽게 그래서 이제 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은 냉정하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형사법도 경찰학도 뭐 너무나 역대급으로 다 쉬워서 이제 헌법은 사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또 2차 시험 대비 이제 좀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막 퍼주는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했다는 거고 출제자들은 이 정도 내면 뭐 1차 시험 수준 얼핏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고 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보다 이제 실력이 평균적인 실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2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욕 바가지로 먹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좀 몸살이는 출제를 하신 건 아닌가 요런 이제 생각도 한편으로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난이도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2차 시험은 또 엄청 불시험이 또 되지 않을까. 2차 시험을 봐야 되는 분들은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교수님들이 이제 예민하게 이렇게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게 이제 결코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요번 문제도 보니까 뭐 박스형 문제도 있고 뭐 사례형 문제도 있고 최신 판례도 내고 또 조문 문제도 내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너무 이제 무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킬러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과정을 충실히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번엔 누가 실수를 안 했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막판에도 뭐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시험은 상대적인 거다.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 근데 상대적으로 또 쉬우면 이건 점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당황하지 않고. 결국 이 와중에도 어찌됐건 합격자가 나오는 거고 작년 2차 시험에 너무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또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 거고 선발 예정 인원은 무조건 뽑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어찌됐건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잘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아쉽게 또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또 2차 시험 금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2차 시험에서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셔서 꼭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차 시험은 분명히 1차 시험보다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균 점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분명히 이제 2차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긴 할 텐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헌법만 놓고 본다면 너무 범위를 넓히지 않는 공부를 되게 이제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기본적인 것만 맞추면 합격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도 실수하신 부분들이 사실 한 개 틀렸는데 1번 문제 틀린 친구가 있고요. 관습헌법 늘 나오던 거지 않습니까? 또 한 개 틀렸는데 이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조문 틀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실수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 하여간 남은 시간 그래서 이제 또 2차 금방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하나씩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헌법 개념에 대한 문제. 이건 뭐 늘 영순이라고 그랬죠. 관습헌법. 이건 이제 그대로 이제 기출문제도 또 나왔던 거고 1번 지문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고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의 요건일 뿐 효력 유지 요건 아니다. 이게 틀렸잖아요. 성립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 요건이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성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멸되는 것도 인정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사멸됐다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습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방법은 성문헌법 개폐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관습법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 절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130조 2항 국민특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이거 딱 보면 이제 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막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시간이 남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답을 제대로 체크했다가 틀린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2번은 이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조문 문제. 앞부분에서 항상 영순위. 이건 이제 늘, 그래서 막판에도 시험 직전에도 제가 조문 특강한 거 녹음까지 해서 여러분 이제 막 카페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놓친 거는 너무 이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당연히 맞추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2번 지문 있죠.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이게 이제 공고된 날로부터요. 공고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60일 숫자, 이 정족수 이런 거 틀리는 건 요즘에 이제 잘 안 틀리니까 이런 부분들. 이미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많이 나왔었죠.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우리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기출 문제지 또 모의고사 계속.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 이제 요번에 그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이제 2권 풀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난이도가 딱 이제 요런 수준 그리고 이제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 너무 이제 지엽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지 않았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이런 부분들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판에 이제 조문을 또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당연히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이제 한 문제 틀렸는데 이 문제 틀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가 실수를 안 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한 문제를 맞췄으면 100점 맞춰가지고 좀 안정권에 들어갈 텐데 이제 지금 1차 컷에 걸려서 우리 걱정하는 친구가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헌법 전문과 기본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부분도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늘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뭐 3번 지문의 통일정신, 국민주권 원리 등은 우리나라의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이 도출된다.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도출되지 않죠. 3.1정신 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개성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입법의 기준이고 해석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기본권이 도출되는 건 아니다. 뭐 이제 2번 지문에 뭐 응분의 이해율리하다 헌법적으로 늘 나오던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고.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공무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게 이제 뭐 약간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 부분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여러분 이제 봤던 부분이에요. 공무원 제도,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봤었고 선거에 중립부가 있는 공선법 구조의 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의 그 개념, 공무원의 개념,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 7조 1항, 2항. 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이게 이제 29조 1항의 국가배상 처분에서 공무원하고 이제 같은 범위, 최강의 공무원. 7조 2항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 공무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선법 구조의 공무원, 공선법 구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7조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고, 여기 이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단체장 포함,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제외. 이런 부분들도 엄청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선법 구조의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장 포함된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또 이제 제외되죠. 여기 구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맞고. 그리고 3번,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은 7조 2항이 보장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은 7조 2항의 공무원이 아니죠. 7조 2항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이에요. 직업공무원을 얘기한다고요. 7조 1항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근거가 되긴 해요. 근데 7조 2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 아니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요게 아리까리 하면 이거 확실히 맞잖아요. 확실히 맞잖아요. 그리고 4번이 확실히 맞잖아. 직업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청첩공무원, 임시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맞고 확실히 맞고 확실히 맞고, 이게 좀 근데 아리까리하다. 이쪽으로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7조 2항의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7조 2항의 공무원은 아니고 7조 1항. 그래서 이제 이 중립의무는 7조 1항 등으로부터 이제 요청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계속 이제 이 관련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 아니고요. 자, 그나마 그래도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기본권 주체.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헌법 총설에 관한 게 딱 4문제 나온 거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나머지 16문제 이제 기본권에 대한 거예요. 그 기본권 총설, 기본 주체는 맨날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법인에 대한 거 이전에도 나왔고 또 나왔고, 어렵지 않은 거. 1번 지문.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인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가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방송법 정한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거 인격권 제한이고 인격권 침해까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딱 1번 답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거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자, 2번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직업의자에 대한 기본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 법률서 외국인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다. 계속 이것도 봤던 거고. 또 이제 배야하고 태야. 배야는 부정, 태야는 인정.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평가에서는 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들 후손의 인격권, 유족의 명예 또는 유족의 사자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침해한다. 자,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정답이 딱 뜨게 되면 나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기본권 보호무. 자, 기본권 보호무는 기본권 보호무에 위반되는 판례는 딱 유일하게 하나다. 확성장치 상권이죠. 이제 쾌적한 환경 생활할 권리도 침해했다고 받고 기본권 보호무 위반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맨날 나오던 게 뭐죠? 3번 엄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라고 상해 이르게 했으나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운전자에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 처특례법, 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명, 신체 안전에 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자, 이건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상해, 중상해건 중상해 아닌 사기건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거 피해자의 재판 절차 증권 침해, 평등권 침해는 인정. 근데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상해인 경우. 중상해 아닌 상해는 XXX 맨날 이것도 얘기했죠. 여기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피해자의 재판 절차 증권,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재판제자증권 평등권 침해 인정. 중상해가 아닌 상해, 그냥 일반 상해는 피해자의 재판제자증권 평등권 침해도 인정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무 위반은 둘 다 인정하지 않았다. 뭐 너무너무 이제 이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문제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권 보호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이쪽 관련된 게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도 기본권 보호무 과소보험원칙 위반하지 않는다. 여기도 위반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태아, 사산한 태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 사건도 마찬가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고시 이런 사건들 다 마찬가지. 자,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박스형, 좀 개수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좀 난이도를 높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출제하신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기본적인 판례들이죠.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 명예나 사생활에 대한 이익보다, 요 공익이 이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성명권 위반에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입양이나 재혼 등 같이 가족관계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 구체적인 사정들에 따라서 양부, 계부성으로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부성 상관을 강요한 성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거 개인의 인격권 침해. 너무나 또 유명한 판례죠, 이것도. 그래서 이제 부성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성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고, 그다음 또 사법경찰관이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의하여 피의자가 이게 접촉이 이제 불량한데,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 과잉금지원칙 위반되어 피의자 인격권 침해. 목적이 정당성부터 부정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죠. 맞고요.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 시설별 신고 정원 80% 이상을 돌봄 취약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복지부 2019년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관련 부분은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함으로써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자, 요게 이제 틀린 거죠. 이건 합헌 결정을 했어요. 인격권 침해라든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7번에서 이제 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건 이제 또 최신 판례, 뭐 당연히 예상 가능했던 판례가 나온 거죠. 그리고 벌써 이제 제가 이제 최신 기출문제 다 풀어드렸었는데 이제 다른 시험에도 또 나왔었죠. 재산권 청구는 공법상 법률 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자, 이게 자, 민사소송과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달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소송에서 이 가집행 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법 43조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소송에서 가집행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평등원칙 위배된다. 이제 최신 판례 당연히 유력하게 출제가 예상됐던, 계속 강조하고 이제 찍기 특강에서도 계속 해드렸던 판례입니다. 자, 1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옳은 지문들.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 유족 본적으로 다른 집단으로 독립공자 예외에 관한 범 시행령 중에 순국선열 유족보다 본인에게 높은 무상급 지급의 기준을 두고 있다 해서 이게 유족의 평등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보상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것도 이제 평등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다 우리 이제 최근 판례에서 다 했던 거죠. 이건 그리고 자사고 사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동시 선발 조항은 합헌이고 중복 금지 조항이 위헌이다. 이거 이제 동시 선발 조항과 관련되는 거예요. 자, 이게 죄송해요. 계속 지금 이제 이게 접촉이 불량한데.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명확성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다 기본 판례들이에요.
2번은 이제 또 우리 최신 판례 정리하면서 또 나왔던 내용이고 1번은 너무나 유명한 미네르바 사건이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소음자인 국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해 주지 못함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는 대표적인 판례. 사회복무요원의 정책행위를 금지하는 배용법 조항조. 정책 목적을 지닌 행위는 특정 정당, 정치인을 지지 반대하거나 공익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 낙선하게 하는 등 그 정파성 당파성에 비추어 정책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게 정책 목적을 지닌 행위. 이게 이제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법관의 보충 해석을 통해서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자, 2번이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2번이 좀 아리까리한다. 그러면 3번, 4번. 이게 3번, 4번이 또 4번은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또 3번도 이제 뭐 품위 손상행위 또 이제 품행 단정 뭐 이런 내용들은 다 펀이에요. 품위 손상행위 청구경찰이 경찰관에 준해서 경비, 공안 업무를 하는 주체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청원경찰에 대한 정직성, 공정성,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이거 경범죄 처벌법. 여러 사람이 눈에 띄는 곳에 공공의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을 준 사람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 조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명확성 원칙에 이건 위배되는 또 대표적인 판례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 절차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지문. 자, 여러분 이제 이게 합헌 결정한 건데 뭐 이제 기본서에 이제 기본 판례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이제 다른 지문들과 상대적 관계 속에서 이 판례가 딱 생각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판례가 또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이제 낯선 거는 합헌 결정인 판례가 많다 그랬죠.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지방공무원법 조항.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도 징계 시효가 당연히 연장되어 징계 혐의자는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지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 적부자 원칙이 위배된다. 만약 이게 적부자 원칙이 위배된다면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위헌 불합치 결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쭉 해왔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혹시 그래서 이제 생각이 안 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 나머지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행정처에 등급 분류받지 아니하거나 등급 분류받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 하여금 이를 영장 없이 수거 폐기할 수 있도록 한 은비계법. 자, 이거 적부자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행정상 즉시강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 거고 적법 절차가 친하지 않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기본 판례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3번, 4번 또 역시 기본 판례잖아요.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 하중에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해유 압박하는 행위. 증언 전에 일방 당사자만이 증인과 접촉을 독점하여 상대방은 증인이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방어를 준비할 수 없게 되므로 적법조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될 기본 판례고요. 그래서 4번도 범칙금 통고처분. 이 통고처분제도 나쁘게 한 내 범칙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에 대한 이의제기,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에 곧바로 직계심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자, 이에 불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재판 절차라는 완비된 절차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부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 재판 청구 침해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여러분 영장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도 이제 기본 판례 또 나온 겁니다. 자, 1번 영장 신청권자로서 검사는 검찰권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지휘해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검찰정보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공수처검사도 특별검사도 포함된다는 거. 계속 최근에 나오던 겁니다. 자, 이번에 형집행 수용자 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 수용자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거 직접 이게 이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물리적 강제를 수반한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직접 물리적 강제를 행사할 때 영장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실효하기 목적의 지문채취 불응에 대한 처벌 이런 게 다 이제 영장주의에 위반되지 않죠. 영장주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형사소송법 199조 제2항 등에 따른 수사기관의 사실조행에 대해서 공사 단체가 이에 응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조행에는 강제로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맞고요. 자, 4번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 일부 범죄 혐의자를 법관에 아예 영장주의를 배제한 거. 이거 영장 없이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법관에 의한 사후 영장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군사정권 때 만들어졌던 임시특례법에 대해서 영장주의 이건 본질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아예 형식적으로 영장주의 자체를 배제시킨 거로 본 거예요. 국가비상사태 주한 상황에서 내리는 특별 조치를 감안하면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요게 이제 틀린 거죠. 국가보안법 혐의자라고 해서 아예 영장 없이도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한 거. 그래서 이제 영장주를 아예 배제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꼭 알아야 될 역시 이제 기본 판례 많이 우리가 또 다뤘던 내용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자, 여러분 이제 뭐 항상 나오는 파트죠. 여기도.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우리 헌법은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부속 피의자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하고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속 피의자의 경우도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칙과 원리 적법차 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자, 맞죠? 그래서 체포 구속이라고 12조상 돼 있지만 부속 피의자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원이 검사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자, 수사 서류 열람 등사를 법원이 해줘라 이렇게 명했는데 검사가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돼요. 법원이 이미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별건호 공소제기돼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했고 그 다음에 열람은 허용할게 등사를 거부했는데 계속 위헌 결정한 거예요. 자, 요게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12조 사항 법문의 구속 이게 어떤 의미예요? 행정 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뭐 너무너무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당한 사람에도 즉시 보장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틀린 지문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찾아집니까? 찾을 수 없잖아. 이게 이제 틀린 거지. 4번 변호인과 상담원 조언을 구할 권리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 권리의 필수적 전제 요건으로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상담원 조언을 구할 권리 그리고 이제 변호인 선임권 이건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막바로 도출된다고 봤어요.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지문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이게 이제 약간 사례형 문제인데 이거 시험 직전에 엄청 강조해 드렸던 판례입니다.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막판에 또 이거 이제 뭐 찍기 특강에서도 계속 다뤘던 내용이에요. 최신 판례에서 또 다뤘던 내용이라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검사들은 전기통신사업자 A에게 수사를 위해서 시민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A는 을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갑의 통신자료 제공하였다. 갑은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대해 헌법소원위반을 청구했다. 자, 1번 A가 을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을에게 제공한 갑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는 갑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건 본정은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제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침해까지 인정한 사건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2번 헌법상 영장주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를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을의 통신사료 취득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 맞아요. 자, 그 다음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은 국가의 전립이나 헌법의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 수집을 의미하는 구조의 해석되므로, 자, 이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위헌 불합치 결정한 경우도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한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이 사건에서는 명확성 원칙을 인정한 판례가 없어요. 기지국 수사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4번이에요. 효율적인 수사, 정보 수입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가백의 통지자로 제공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거. 자, 이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게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이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 이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은 침해라 그랬어요. 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 이걸 꼭 주의해 주시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틀린 거예요. 요게. 이건 그대로 여러분 찍어드렸던, 계속 강조했던 그런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자, 이게 이제 뭐 객관적으로는 약간 난이도 있다고 판단하고 출제하신 거예요, 교수님들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네, 14번.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그가 선택한 직업 내지 그가 취임할 공직을 그가 선택하는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2번 거주자는 거주지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 변경까지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의 근거지에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 이동을 위한 장소 선택 변경, 이거는 일반적 노자유권의 문제죠. 이 서울광장 차벽 사건에서 언급됐던, 맞고. 3번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 이탈의 자유 침해, 기본 판례죠. 불합치 결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4번 법무를 행정하는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 이제 2천만 원 이상 고액의 미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를 규정한 출국관리법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적은 수단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출국 금지를 하는 것으로 이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출국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도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게 이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이상 고액의 미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봤습니다. 역시 이제 기본 판례입니다. 기본 판례. 4번이 그래서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 정신적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특히 이제 종교의 자유 뭐 최신 판례도 나왔는데 이거 볼 필요도 없이 지금 여러분 이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딱 3개라 그랬죠. 사제광고 강제 사건, 심할서 사건. 그리고 병역 종류 조항이에요. 종류 조항. 이 처벌 조항 말고 병역법 처벌 조항이 지금 이제 양심 배우자 양심의 자유 침해한다 그랬잖아요. 종류 조항이죠. 5조 종류 조항. 이거 뭐 엄청 많이 써드리고, 5조 종류 조항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했고, 88조 입영기피죄 처벌 조항 아니고, 이거 뭐 여기다 엄청 많이 써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합헌 결정했다. 합헌. 요 부분이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거고. 뭐 이런 부분들 뭐 당연히 틀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도 엄청, 이게 이제 모든 지문이 그러니까 다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100점 맞고 연락한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낸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다뤘던 거 또 유사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이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2차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차도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이번에 넘치도록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아쉽게 헌법은 또 잘 봤는데 다른 과목 이제 실수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하나 2개 차이로 아쉽게 이제 안 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미 다 합격권에 올라간 실력을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못해서 뭐 안 됐다기보다는 운이 없었던 거예요.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을 하셔가지고 금방이니까,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여유 있게 당당하게 커트라인 뭐 한두 개 걱정하지 않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이제 너무너무 쉬운 거죠.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그리고 원래 1번 지문도 기준이 될 수 없다를 있다 이렇게 많이 냈고, 이런 것도 많이 연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종교 전파의 자유.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지만, 이러한 종교 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 있고 나서 이런 이제 종교 전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최근 판례가 나온 거죠. 육군훈련소장의 훈련병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 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 들어간 거, 국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 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종교불리원칙이 위배된다. 이 귀한 판례가 나왔다 그랬어요. 종교불리원칙이 위배되고 또 종교의 자유 침해도 인정을 했다. 역시 이제 최신 판례 엄청 강조해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 이제 16번 문제죠. 집회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제 집회의 자유도 이제 경찰 시험에서 너무 이제 자주 빈출되는 이제 파트 중에 하나죠. 여기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1번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법으로 해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 장소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맞죠? 그래서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그 특정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 또 이제 어떤 항의 대상인 그 기관,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자유,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번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그 공도의 목적은 내적 유대관계로 족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도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주체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 집회의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도로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이걸 금지하는 건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번 경찰이 신고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집회 참가에 대한 촬영 행위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의자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자를 침해한다 그랬는데, 요건 정당한, 그래서 이제 정보 수집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게 집회의자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근데 이 촬영하는 건 개인정보를 또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도 받는 거고, 개인정보 자유결정도 제한은 하지만 이게 필요한 제도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근데 너무너무 이제 뭐 기본 판례, 이제 판례 변경되고, 이건 이제 계속 우리 이제 모의고사 또 다뤘던 그런 거죠. 1번도 이제 원래 판례가 이제 검열 아니라고 해서 판례가 변경된 거죠. 사전 검열이다. 2번 예전에 이제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판례가 변경된 거잖아요. 선거운동 기간 중 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 확인받도록 정한 이제 공수처법 조항. 이게 이제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사생활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고 사전검열도 아니다. 너무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너무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겨울 정도로,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 틀린 거고. 자, 딱 2번 보는 순간 뭐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변호사 시험 성적 합격자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거, 이거 알 권리 침해를 인정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건 개인정보 자유결정은 제한이지만 그건 침해가 아니다.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건 알 권리 침해다. 뭐 계속 많이 봤던 겁니다.
자, 4번 지문. 이것도 이제 뭐 1차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이게. 언론 출판한 타인의 명예, 권리, 공정성, 사유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요게 또 이제 약간은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박스형이고 지금 OX. 자, 옳고 그름 표시가 모두 바르게 된 거. 기억번에 국가 공무원 법무규정 조항에 금지하는 정책 주장 표시 또는 상징한 행위에서 정책 주장이란 정당 활동이나 선거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특정 정당과 밀접한 연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정책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주장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국가공무법은 65조 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이 관한 부분, 이게 이제 초중등 교원 또 이제 사회복무요원 이쪽에 이제 준용해가지고 규제를 한 거, 이게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정책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죠. 자, 역시 이것도 우리 이제 3개년 판례 또 이제 계속 최신 판례 다루면서 또 문제를 통해서도 다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이건 최신 판례.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피성년 후견인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성년 후견인 개시되진 않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정치적 장애가 발생한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사익 제한 정도가 과도하여 과잉금전칙 위반되므로 공무단위권 침해. 그래서 이게 앞으로 줄줄이 이제 관련 법이 이제 위헌 결정 내릴 가능성이 많아서 너무너무 이거 이제 중요하다고 봤어요. 최신 판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름대로는 출제자분들은 최신 판례 또 조문 나름대로 이제 신경 써서 낸다고 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제자들은 나름대로 이제 좀 난이도 있게 이런 거 낸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 지문은 또 1차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던 거 그대로죠. 금고 이상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한조에 있는 자를 임용결격사요. 임용결격사로 삼고 위 사회에 해당하는 자가 임용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하는 국가공무법 조항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단위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1차 시험. 맞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임용결격사로 한 거예요. 당연 퇴직사유가 아니라 이게 유사한 판례가 많아서 이건 이제 헷갈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OX에서도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실전동영에서도 엄청 많이 다뤘던 겁니다. 그리고 또 1차 시험에 나왔던 거고. 자, 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원권. 자,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1번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교도소에 허가를 받도록 한 거,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국가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내는 경우, 이를 사전에 교도소에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자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거 이제 청원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기관에 자유롭게 이제 발송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외부자 의사 연락하에서 또 악용될 수도 있고, 필요 최소한은 이제 통제라고 봤어요. 틀렸고,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 국회의원을 소개를 얻도록 한 국회법, 행정 편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놓아 사실상 청원권을 박탈하고 본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 이거 합헌 결정했어요. 합헌 결정을 했지만 이제 국회의원을 소개를 받지 않고도 청원이 가능해 주도록 이제 법을 개정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판례는 합헌이고, 지방의회에 청원할 때 지방의원 소개를 받도록 한 것도 합헌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청원서를 접수한 국가기관은 이를 수리심사하여 결과를 통제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한 자기문을 지고 있고, 이에 상하여 청원인에게는 청원에 대해서 위와 같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이걸 약간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했을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심사 의무는 헌법상 의무, 통지 의무는 청원법상의 의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헌법상의 의무인데 이건 이제 청원법상의 법률상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것도 헌법상의 의무다 이렇게 나오는 건 틀린 거지만, 근데 이제 심사에서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리하고 심사에서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심사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는 의무이고 통지 의무는 초헌법상에 구체화되는 의무예요. 근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심사에서 결과도 통지해 줄세요.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초원권의 이제 보호 영역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헌법에 명시된 의무냐, 이제 초원법에 법률에 명시된 의무냐,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제 보호 영역, 초원권의 이제 보호 영역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보호 범위에는 이게 다 들어간다 이거죠. 심사에서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 구체적인 건 이제 헌법에 명시됐느냐, 법률에 명시됐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 이제 적정한 그래서 이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초원권의 이제 보호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번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2번 그리고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그리고 4번도 확실하게 틀렸잖아요. 많이 나오던 거죠. 초원서를 접수한 국가에 관한 초원사항을 성실, 공적, 신속히 심사하고 초원에게 그 초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 통지함으로 만일 처리 내용이 초원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대상은 공권의 불행사이다. 이거 뭐 맨날 나오던 거죠. 이게 헌법소원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 4번 확실하게 틀렸고 1번 확실하게 틀렸고 2번 확실하게 틀렸고 3번이 약간 아리까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다뤘던 문제라고요. 거의 그대로 다뤘던 문제예요. 자, 교육받을 권리. 자, 여기도 이제 뭐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취득한 사람들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한 후에 국립교대 수시 모집 입시 요강. 검정고시 출신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 맞죠? 너무나 중요한 기본 판례. 또 2번 헌법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학생에게도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개성, 적성에 맞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기본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헌법 31조 3항 의무교육 무상원칙은 교육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 아동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 비용을 오로지 국가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용기 부담금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위헌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4번 학폭. 최근에 이제 학폭이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학폭 관련된 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학폭. 근데 이제 기본 판례잖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이제 쉬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해서 수기의 조치를 병고하고 출석 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학폭 예방 대처에 관한 법률 조항 피해 학생 보호에만 치중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 정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 학생의 가혹한 결과를 초래될 수 있어 학폭 가해 학생의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 그럼 학폭 가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판례 하나도 없어요.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배려해도 시원치 않다. 그리고 최신 판례에서도 그래서 서면 사과 요구하는 게 인격권, 양심의 자유 침해 아니다. 그 최신 판례까지 우리가 봤었죠.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어찌됐건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뭐 허탈하고 아쉬움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 이제 잘한 친구들도 있지만 늘 또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 이제 또 눈에 밟히고 또 마음이 아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진짜 어떤 친구는 진짜 한 문제 때문에 요번에는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 냉정하게 어찌됐건 현실을 직시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다 맞고 헌법 한 개 틀리고 2개 틀리고 너무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 이제 한두 개 더 틀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컷에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과목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뭐 210 넘고도 지금 이제 뭐 이미 마음을 접고 그리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 이 정도 지경에 이를 것은 상상을 못 했죠. 그래서 215, 뭐 이제 220 맞고도 이제 뭐 걱정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220점대 맞고도.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의 잘못이 전혀 아닌 거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꼭 힘내셔서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또 금방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어찌됐건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많이 빠져나가시니까 아쉽게 이제 한두 개로 또 실수하셔서 다음 준비해야 되는 분들 너무 속상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올해 안에 끝내면 되잖아요. 올해 안에 여러분 다 중경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남은 시간 뭐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얘기하지만 빨리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다시 2차를 대비하셔야 되는 분들 있죠. 일단 2차 시험은 제가 봤을 때 이제 1차 시험이 너무 지금 이제 쉽게 출제돼서 점수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1차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렇다고 작년 2차 수준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전히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고요. 확실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 전까지 이제 최신 판례나 좀 최신 문제 조금 이제 추가되는 이제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거 많지 않아요. 그거 잘 유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력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 유지하시고 그리고 실수만 하지 않으면 2차에서 무조건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기 바라고 또 잘하신 분들은 또 이제 체력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뭐 아슬아슬 걸려 있는 분들도 그래서 이제 체력 준비하셔서 남은 과정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결과는 또 하늘에 맡기고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힘내서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될 겁니다.